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절대 안 돼 하면서 정부에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정리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제 위험한 것은 신축 빌라예요. 신축 빌라는 절대 전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최대한 높여서 매매가하고 거의 같이 해서 아무나 이제 분양받을 수 있게 쉽게 자금 부담 없이 그렇게 하려고 전세금을 억지로 높여두는 건데 이제 전세금이 높다 보니까 다른 메리트를 줘요. 뭐 이자 대출이자 뭐 1년분을 주겠다 아니면 뭐 몇 달분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얼마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세금을 맞추고 그러고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축 빌라는 아주 위험하다고 보시고 신축 빌라는 정말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몇 년 지난 그런 빌라나 다른 물건들이 들어갈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번 개선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보세요. 지난 11월 21일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 개선안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4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건 신설했다기보다 원래 선순위 임차인 정보 이제 확인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집주인의 의무로 만들었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함. 이게 어떤 경우에 중요한가 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은 단독 등기가 돼 있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가 다 각자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101호에 들어간다면 101호 등기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럼 101호 등기가 앞에 선순위 대출이 없고 깔끔하다 하면 우선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2층에 뭐 투룸 2세대, 3층에 투룸 2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많잖아요. 세대수가 많아서 내가 분명히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선순위 대출이 얼마 없더라.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투룸마다 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것만 해도 뭐 5억, 10억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려주세요라고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문을 떼볼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나 단독 이런 데 들어가실 때는 꼭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고 내가 전세금 들어가는 돈까지 합쳐서 이게 안전한 금액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어요. 체납이라면 세금이겠죠.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직접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안 떼왔어요.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볼 테니 동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체납 정보 확인권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세금 체납이 되면 이제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매로 넘어갈 큰 위험도 있고요. 또 세금 중에서 당해세라고 해서 선순위 임차인인 나보다 내가 제1선순위인데도 나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세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액 이하의 소액 보증금을 가진 그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부천이라면 이때까지는 1억 3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1억 4,500만 원 이하로 이제 1,500만 원 늘렸고요.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은 이때까지는 4,3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을 약간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에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계약을 할 때 내가 1월 31일 날 잔금을 치고 주소 전입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대항력은 2월 1일 0시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나 몰래 1월 31일 날 바로 대출 실행을 하고 그날 만약에 건저당을 집어넣었다면 이 건저당이 1월 31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저당이 1순위가 되고 내가 2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같은 날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나는 2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가 특약에다가 잔금일 이 길까지는 대출받지 않기로 한다. 뭐 건저당권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어드리긴 하는데 그걸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하겠다.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바꿔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특약사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뭐들 며칠까지 서로 합의를 본 그날까지 주민등록 주소 전입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요날 받을 거니까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아예 못을 박아 놓겠다는 거죠. 임대인이 위 특약이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특약 위반으로 해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항목을 표준계약서에다 특약사항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 내용들은 12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임대차 개선안이 발표되었다는 것, 내년에 확정돼서 시행될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한테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몰라서 내가 확인 안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서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라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